여러분, 고추 농사에서 가장 무서운 실수는 무엇일까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일까요? 비료를 잘못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충해를 늦게 발견하는 것일까요? 물론 전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가장 뼈아픈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곁순을 잘못된 시기에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충청남도 태안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작은 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침이면 밭을 한 바퀴 돌고 햇빛을 받은 고추잎을 바라보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삶. 그것이 제가 꿈꾸던 퇴직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고추 모종 50주를 심었습니다. 모종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줄기가 튼튼하고 잎이 싱싱하고 뿌리 상태도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랐습니다. 밭도 미리 갈아엎고 두둑도 만들고 지주대도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0주 중 30주 가까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은 키만 멀쑥하게 크고 힘이 없었고, 어떤 것은 잎이 노랗게 변했고, 어떤 것은 꽃은 피었지만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수확철이 되었을 때 저는 밭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에는 날씨 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양 탓을 했습니다. 혹시 모종이 좋지 않았나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니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곁순을 제거했고 첫 고추를 잘못 처리했으며 RSP의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고추 농사는 단순히 심고 물 주고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의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고추는 그냥 작물이 아닙니다. 김장철 고춧가루가 되고 찌개에 들어가고 장아찌가 되고 가족 밥상에 오르는 소중한 먹거리입니다. 한 해 고추 농사가 잘 되면 마음이 든든하지만 실패하면 봄부터 들인 공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허탈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패하고 다시 배우고 여러 해 동안 고쳐가며 얻은 고추 재배의 핵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아다리에 맺히는 첫 고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곁순은 정확히 언제 제거해야 하는가? 셋째, 왜 RSP를 그냥 두면 탄저병의 통로가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57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면 고추나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병을 줄이고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잘 키운 고추 10주만으로도 한 가족이 김장에 사용할 고춧가루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추나무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줄기가 위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 두 갈래로 갈라지는 때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농가에서는 반가다리라고 부릅니다. 고추나무의 인생에서 첫 번째 큰 갈림길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반가다리 가운데를 자세히 보면 작은 꽃이 하나 피어 있거나 이미 아주 작은 고추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고추를 키우는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드디어 고추가 달렸네. 올해는 잘 되겠구나. 이 첫 고추는 꼭 크게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봄 내내 기다린 첫 열매인데 어떻게 쉽게 따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방아다리에 맺힌 첫 꽃이나 첫 고추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첫 고추 하나를 지키려다가 나중에 열릴 수십 개의 고추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 고추나무는 아직 자기 몸을 만드는 중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고 줄기를 굵게 만들어야 하고 잎을 충분히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은 고추를 달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은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생장입니다. 이 시기에는 뿌리, 줄기, 잎을 키우는 데 힘을 씁니다. 쉽게 말해 몸집을 만들고 기초 체력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생식생장입니다. 이 시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문제는 고추나무가 아직 충분히 튼튼해지기 전에 첫 고추를 달게 되면 나무가 자기 몸을 키우는 대신 그 작은 열매를 키우는데 힘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직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몸에 무리가 갑니다. 고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고추를 너무 일찍 키우면 뿌리 발달이 늦어지고 줄기가 약해지고 이후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다리에 첫 꽃이 보이면 손으로 살짝 비틀어 제거하거나 깨끗하게 소독한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맑은 날 오전에 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슬이 아직 잎에 남아있는 이른 아침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나 고추를 따내면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날씨가 습하거나 잎이 젖어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 곰팡이균이나 병원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추 재배에서 많은 병은 이렇게 작은 상처와 습기에서 시작됩니다. 햇볕이 좋은 오전에 작업하면 상처 부위가 빨리 마릅니다. 식물에게도 부담이 적고 병이 들어올 위험도 낮아집니다. 첫 고추를 따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수확을 위한 투자입니다. 첫 고추 하나를 포기하면 나무는 뿌리와 줄기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중에 더 많은 고추를 안정적으로 키워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고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의 미래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고추 농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겨순 제거입니다. 텃밭을 하다 보면 고추 모종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줄기 아래쪽에서 작은 겨순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따줘야 깔끔하겠지. 아래쪽이 지저분하면 안 좋다던데. 겨순은 보이는 즉시 제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심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어린 고추에서 겨순을 모조리 따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어린 고추나무의 아래쪽 잎과 작은 겨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공장입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들고 그 양분은 뿌리를 키우고 줄기를 세우는 데 쓰입니다. 모종을 밭에 옮겨 심으면 고추는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포트 안에 있던 뿌리가 이제 밭을게 적응해야 하고 바람과 햇빛, 온도 변화도 견뎌야 합니다. 이때 잎과 겨순을 너무 빨리 제거해버리면 고추나무는 에너지를 만드는 힘을 잃습니다. 그 결과 성장이 멈추거나 1~2주 동안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뿌리 활착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겨순 제거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식을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357 공식입니다. 첫 번째 숫자 3은 30일입니다. 고추 모종을 밭에 심은 뒤 바로 겨순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약 30일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추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굵게 만들고 밭 환경에 적응합니다. 고추나무의 생장은 위쪽 끝에서 나오는 생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 시기에는 아래쪽 겨순의 성장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위로 자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반가다리가 형성될 무렵이 되면 식물 내부의 흐름이 바뀌고 아래쪽 겨순도 빠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되어야 고추나무는 어느 정도 자기 몸을 지탱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숫자 5는 5cm입니다. 겨순을 제거할 때는 날짜만 보지 말고 크기도 봐야 합니다. 겨순이 약 5cm 정도, 즉 어른 엄지손가락 정도 길이가 되었을 때가 적당합니다. 또한 줄기가 볼펜 정도 굵기가 되었는지, 전체 키가 무릎 높이 정도까지 자랐는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아직 줄기가 가늘고 키도 작다면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고추 농사는 조급하면 손해입니다. 사람도 때가 있듯 고추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 7은 7일 강역입니다. 겨순을 제거할 때 한 번에 모두 제거하면 안 됩니다. 아래쪽 잎과 겨순을 한꺼번에 다 따버리면 고추나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에너지 공장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먼저 아래쪽에서 너무 길게 자란 큰 겨순부터 제거하십시오. 특히 20cm 이상 자라서 땅에 닿거나 통풍을 방해하는 겨순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작업을 하지 말고 약 7일 정도 기다립니다. 고추나무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후 다시 상태를 보고 반가다리 아래쪽까지 천천히 정리해줍니다. 겨순 제거는 청소가 아닙니다. 수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맑은 날 오전에 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잎이 젖은 상태에서 겨순을 따면 상처 부위로 병균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한 포기에서 시작된 병이 순식간에 옆 포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곁순을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보기 좋게 만들려고 따는 것이 아니라 고추나무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따는 것입니다. 곁순을 제거하다 보면 또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아래쪽 큰 잎이도 잘라야 할까? 아직 파랗고 멀쩡한 잎인데 그냥 두면 안 될까? 많은 분들이 아래잎을 아까워합니다. 잎이 많으면 광합성도 많이 하고 나무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추의 아래쪽 잎은 시간이 지나면 병을 부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바로 탄저병입니다. 고추를 키워본 분이라면 탄저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고추 열매의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움푹 들어가고 색이 변하고 결국 열매가 썩어버립니다. 무서운 것은 속도입니다. 한두 개에서 시작된 병이 며칠 사이에 여러 포기로 퍼질 수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더욱 빠르게 번집니다. 심한 경우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저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 흙과 빗물에서 시작됩니다. 병원균의 포자는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비가 내리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땅에 강하게 떨어지면 흙과 물이 튀어 오릅니다. 이때 흙 속에 있던 병원균 포자도 함께 위로 튀어 오릅니다. 만약 고추의 아래잎이 땅 가까이에 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잎은 튀어오른 흙탕물과 병원균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잎이 젖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병원균은 더 쉽게 자리 잡습니다. 그 후 줄기와 열매 쪽으로 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추 아래쪽은 반드시 통풍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땅에서부터 최소 30cm 정도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고추나무를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비가 와도 흙탕물이 잎에 직접 닿는 것을 줄여줍니다. 바람이 통과하면서 습기를 말려줍니다. 햇빛도 안쪽까지 들어가 병이 좋아하는 축축한 환경을 줄여줍니다. 아래잎을 제거할 때는 반가다리 아래쪽을 기준으로 봅니다. 땅에 너무 가까운 잎, 흙탕물이 튀기 쉬운 잎, 누렇게 변한 잎, 병든 잎, 통풍을 막는 잎부터 제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번에 과하게 제거하면 안 됩니다. 고추나무가 아직 약하다면 며칠 간격을 두고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압니다. 건강은 병이 난 뒤에 고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막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고추도 똑같습니다. 탄저병이 이미 퍼진 뒤에 약을 치고 후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랫부분을 깨끗하고 통풍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추밭에서 아래잎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이 올라오는 길을 끊는 일입니다. 고추나무의 수명을 늘리는 일입니다. 마지막 수확까지 버틸 힘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제 고추나무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가다리에서 줄기가 갈라진 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줄기로 키울 것인가? 세 줄기나 네 줄기로 키울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기가 많으면 꽃도 많겠지. 꽃이 많으면 고추도 많이 달리겠지. 그러면 수확량도 늘어나겠지.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고추 재배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줄기를 너무 많이 남기면 처음에는 나무가 풍성해 보입니다. 잎이도 많고 꽃도 많이 피고 굉장히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잎이 너무 많아지면 고추나무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햇빛도 잘 닿지 않습니다. 습기가 오래 머물고 여름철에는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바깥 공기보다 나무 안쪽이 더 뜨겁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창문을 닫아놓은 방 안에 오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꽃이 떨어지기 쉽고 열매가 약해지며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탄저병이나 잿빛 곰팡이병 같은 병도 더 잘 번집니다. 초반에는 세 줄기, 네 줄기 고추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에는 체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8월, 9월까지 오래 수확해야 하는 고추나무가 중간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텃밭 재배에서는 두 줄기 재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두 줄기 재배는 관리가 쉽습니다. 지주대를 세우기도 쉽고 끈으로 묶기도 쉽고 병든 잎이나 열매를 발견하기도 쉽습니다. 통풍도 좋고 햇빛도 잘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고추나무가 무리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세 줄기나 네 줄기 재배가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밭에 통풍이 아주 좋고 배수가 잘 되고 고추 간격을 충분히 넓게 심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포기 사이를 50cm 이상, 가능하면 60cm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양고추처럼 매운 품종은 조건이 좋으면 2줄기에서 3줄기 정도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나 피망은 품종 특성상 여러 줄기를 감당할 수 있지만 그만큼 튼튼한 지주대와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종을 샀을 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세 갈래로 균형 있게 자란 경우라면 굳이 억지로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힌 것은 그대로 키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많이 달리게 하려는 욕심보다 끝까지 건강하게 끌고 가는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고추 농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봄에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가는 긴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화려한 나무보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고추를 키우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밭에서 겨순을 따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순 따는 것도 아이 가르치는 것과 같다. 너무 빨리 다그치면 안 된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농사 짓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추를 잘 키우려면 부지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따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열매를 달게 하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추를 키워보고 실패도 해보고 병든 고추를 바라보며 속상한 계절을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의 말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추 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손을 많이 댄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과감하게 첫 고추를 따야 합니다. 어떤 때는 겨순을 따고 싶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아직 푸른 잎이라도 병을 막기 위해 잘라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더 많은 줄기를 남기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가다리에 맺히는 첫 꽃이나 첫 고추는 제거하십시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고추나무가 몸을 튼튼하게 만들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둘째, 겨수는 너무 일찍 제거하지 마십시오. 357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심은 뒤 약 30일을 기다리고 겨순이 5cm 정도 되었을 때 시작하며 한 번에 모두 따지 말고 7일 간격으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셋째, 아래잎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튀어오르는 빗물과 흙탕물은 탄저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반가다리 아래쪽을 중심으로 통풍이 되도록 정리하고 땅에서 약 30cm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줄기를 너무 많이 남기려는 욕심을 조심하십시오. 대부분의 텃밭에서는 2줄기 재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통풍이 좋고 관리할 시간이 충분할 때만 3줄기 이상을 고려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고추 몇 개를 빨리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계절 내내 건강하게 자라며 붉고 단단한 고추를 꾸준히 수확하는 것입니다. 김장철이 되었을 때 직접 기른 고추로 말린 고춧가루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가족이 먹을 김치에 내가 키운 고추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수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정성입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입니다. 땅이 주는 선물입니다. 올해 고추 농사가 작년에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추는 매년 다시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정확한 시기에 조금만 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고추 하나를 따낼 때는 잠깐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더 많은 고추로 돌아옵니다. 겨순을 기다렸다가 따는 것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뿌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아래잎을 잘라내는 것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리가 병을 막아줍니다. 농사는 결국 기다림과 판단의 싸움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않게, 욕심내지 않고 방치하지도 않게, 고추나무가 원하는 때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짜 고추 농사의 핵심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고추밭에서는 더 이상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가다리에 첫 고추를 제대로 처리하고 357 공식으로 겨순을 관리하고 아래잎을 정리해 탄저병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고추나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더 튼튼하게 서고 더 오래 버티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붉게 익은 고추를 따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제대로 키웠구나.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올해 고추 농사는 이미 성공입니다.